프랑스 리옹의 펄보키도르나 네. 미국 CIA나 네. CIA요? 네.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죠. 그 언제지? 중학교 때 교과서에 그 방망이 깎던 놈이 있잖아요. 그 교육과정이 아니신가 보다. 정말 결혼하려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냥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 게 중요하지 어떤 일을 하는 거는 그냥 딱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까라였습니다. 지금 김승현 셰프 기다리고 있고요. 네네, 저 지금 신선술래탕 쪽에 왔는데 혹시 지금 차가 안 보여서요. 양촌리라고 또 옆에 식당이 하나 있거든요. 아, 네, 저 거의 다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애들 대회 나가서 네. 그거 지금 봐주고 있거든요. 아, 네. 좀 봐달라고 코치 좀 해달라 해서 지금 다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디자인 짜다가 말 실수하는 건 제가 다 편집해드립니다. 아, 제 거 방송 좀 보셨어요? 네, 아 그렇긴 한데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보니까 해도 맨날 뒤에서 꼽사리로 막 이랬는데 밍글스를 다니고 있었으면 편하게 하겠는데 뭐 밍글스는 언제 나오신 거예요? 지금 한 달 됐어요.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어떤 거요? 정확히는 디저트 공부를 하다가 네. 온 게 아니라 네. 업장에서 이제 기초부터 쌓아서 이렇게 온 타입인데 좀 확실하게 제가 알려면 학교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르노트르라는 학교가 있어요. 해외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너무 오버되니까 1년 한국에서 1년 프랑스에서 그래서 가려고 지금. 제가 성장 과정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면은 고등학교는 그냥 인문계 나오신 거예요? 네, 여기 일산에 네. 지옥고라고 원래 네. 이과 쪽으로 원래 공대생이었어요. 네. 그럼 대학교는 대학교는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전작가고 경영학과 네. 복수 전공을 했는데 네. 한 학기 남겨놓고 제가 자퇴서를 냈어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은 난리가 났죠. 한 학기 남겨놓고 네, 그 거의 4년제죠? 네 맞아요. 그러면 3학년 아니 4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자퇴해요? 다니고 4학년 2학기 때 자퇴해서 네. 잠시 회사를 다녔는데 네. 거기서 안 맞는 거를 어느 정도 깨닫고 네. 롯데에 다녔었어요. 네. 거기 다니다가 네. 아닌 걸 좀 알았어요. 네. 이쪽 계열이 안 맞는 걸. 그래서 그냥 하다가 하고 싶은 걸 찾았는데 어머님이 아시는 분이 방송을 하시는데 어린이 요리 방송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게스트로 한 4-5번이 나갔었어요. 그래요? 뭔데요? 그 EBS에서 뭐 찾아봐야겠다. 예전에 어떤 도깨비하고 어린애가 있었고 그 친구가 요리를 하면 옆에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요리를 네. 주업으로 하진 않은 상태에서 거기 출연한 거예요? 네, 초등학교니까. 아, 초등학생 때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이제 하고 집에서 제가 뭘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쯤은 혼자 탕수육 해 먹었으니까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해 먹어야지 이 생각이 커서 하다가 좋아하는 걸 찾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찾아보다 보니까 요리였고. 아, 그럼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는 아직 요리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이 그냥 일단 회사를 그만두고. 네네. 그럼 그 뒤에는 이제 뭘 하신 거예요? 요리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하고 나서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학교를 한번 알아봤고요. 네. 아무 레스토랑이나 음식점 가서 네. 일부터 했죠. 그냥 설거지부터 하면서 이제 학교 들어갔죠. 그때 들어간 학교가 어디예요? 고려 직업 전문학교라고. 네. 그냥 이거는 학교 비하라기보다는 그냥 한국 학교 요리학교 자체가 그냥 자격증 학원 같은 느낌?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스승님을 좀 잘 만난 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만나서 스승님한테 이제 많이 이제 조언도 듣고 그 다음에 대회 같은 거는 그분한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금 그분 제자들을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그 교수님 덕분에 이만큼 할 수 있었으니까 그 교수님은 되게 잘 만났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 때문에 제가 디저트를 할 수도 있었어요. 방송에 나오는 김호연 셰프님이라던가 아니면 그 대회 이제 몇몇 출신들이 있어요. 좀 유명하신 분 다 그분 제자예요. 학원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자격증만을 위한 학원일 수 있는데 네. 거기서 만난 선생님이 네, 너무 교수님이 잘 만났죠. 네. 그분께서 만든 이제 대회반이란 게 있었는데 제가 거기 이제 팀장이었고 하면서 애들을 이끌고 같이 대회도 나가고 교수님 힘들 때 가서 거기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국가대표 서브 이제 제가 서브로도 일을 했었었고 네. 근데 그러면서 그 르프티프라는 네. 디저트 셰프님을 만났어요. 네. 김대현 셰프님이랑 저 디저트 스승님인데 르프티프. 네, 그게 뭐예요? 가게 이름이에요? 네 작은 오븐이란 뜻인데 네. 홍대에서 거의 디저트 카페로는 거의 최초로 네.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시 돌아가서 네네. 직업학교였죠? 네네네. 직업학교를 마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스타지를 이곳저곳 넣었었어요. 외국에 스타지라고 이렇게 넣었었어요. 근데 좀 잘 안 됐어요. 기다리라는 말만 있었었고 네. 잘 안 돼가지고 네. 기다리다가 그러면서 그냥 디저트도 배우고 싶다 이 생각을 해서 네. 그 대회 국가대표 도와주면서 알게 된 저의 지금 현재 스승님한테 배우고 싶다 그랬죠. 네. 그래서 실습생으로 네. 6개월을 일했는데 네. 어찌어찌 버텼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직원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셰프 자리까지 올라갔다고요? 실습생에서? 하고 몇 년 정도 했죠. 몇 년 정도 올린 거예요? 한 3년 정도. 3년 정도? 네네. 3년 정도. 거기 매장 이름이 뭐라고요? 르프티프요. 아, 거기서 셰프까지 되셨다고요? 네, 원래 셰프님이 계세요. 네. 그 셰프님 밑에 이제 수셰프라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운이 항상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갈 수 없는 자리인데 그냥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네. 되게 좋게 이쁘게 봐주셔서 가게 되었고 밍글스도 가게 된 이유가 추천으로 가서 네. 추천으로 강민구 셰프님 갔는데 네. 강민구 셰프님도 도전을 한 거죠. 어찌 보면 네. 저에 대한 네. 뭘 믿고 저에게 투자를 해주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거를 해주셔서 네. 저도 덕분에 좋은 경험이랑 네. 좋은 인맥도 만났고 아무래도 강민구 셰프님한테는 제가 죄송한 마음도 크고 정말 감사한 마음도 크거든요. 네. 네. 실습생 때는 보통 얼마 받고 일해요, 한 달에? 가게마다 다른데 네. 보통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사이에요? 적게 받는 데는 30만 원이고요. 30만 원. 요즘은 호텔 같은 데는 그래도 알바비는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법적으로 이제 시급, 걸리기 때문에. 최저 시급으로. 네, 저 때는 근데 그렇게 되기 직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요리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 월급을 받고 네.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조금 더 챙겨주시려고 해서 그냥 교통비 플러스 조금 더 근데 일반적인 보통 실습생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그냥 최저 시급을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보통 그렇죠. 그럼 실습생일 때는 출근 시간이 보통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각 전부 다 달라요. 매장이 오픈 시간이 다르니까. 네, 매장마다 다 다르고 네. 근데 보통 적게 하는데도 12시간에서 많이 하면 17시간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실습생은 근무를 한 몇 시간 정도 하게 돼요? 실습생은 그 중에 한 10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긴 데는 한 12시간 정도. 12시간 정도 네, 일하고. 그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셰프가 되고 나면은 한 어느 정도 일하나요?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면 더 적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봐온 셰프님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 스승님도 강민구 셰프님도 쉬는 날이 없으세요. 맨날 나오셔서 일을 하시고 네. 맨날 메뉴 개발하시고 음식 공부하시고 그런 거 보면 저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저만큼 해야지 셰프가 될 수 있구나 생각하기도 하고 저도 어디 가서 제가 스시까지 했다고 디저트 셰프까지 했다고 하면 좀 쪽팔릴 때도 있어요. 저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아직 경력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저는 운이 좋아서 저는 어디 가서 제가 일을 잘한다 그러지 못하는 게 경력도 짧고 너무 운이 좋아서 거기까지 빨리 최단 기간에 갔던 거고 강민구 셰프님한테 나올 때 얘기했던 부분이 네. 제가 외국에서 좀 더 경력이라던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네. 그것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네. 부족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채워야 되는 게 맞아서 그래서 저도 르노트르라는 학교를 생각하고 파리에 가서 거기서 배우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싶어서. 그럼 처음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던 시기가 그때 몇 살 때예요, 그러면은? 제가요? 네. 26살 때.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32살이요 32살. 네네. 처음에 회사 그만두고 요리한다고 했을 때 집안에서 반대 안 엄청 했어요? 심했죠. 많이 심했죠? 네, 그냥 네가 뭘 할 줄 아냐, 네. 네가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런 걸 왜 하냐. 그리고 집안 자체가 네.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님 꿈이 제가 그냥 기업에 양복 입고 다니는 게 꿈이셨어요. 네, 그걸 어디 가서 이제 번듯한 아들. 저 같은 경우는 집안 여건상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가기 쉬운 상황이긴 했어요. 이제 친가 집안 자체가 좀 그래도
다들 좋으신 데 있으시고 높은 네. 자리에 있으셔서 네. 근데 제가 그냥 그걸 걷어찬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걸 왜 해? 네 저희 집은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에요. 네.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걸 제가 차버린 거죠.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반대하시고. 네 집에 가기 싫어서 이제 학교에서 잔 적이 되게 많았어요. 집에 들어 계셔서. 네 학교에서 어차피 공부한다고 해서 대회 준비한다고 네. 이제 저는 대회를 안 나가더라도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밤새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100% 만족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셨다. 지금은 그래도 어디 가서 부끄러워하시진 않고. 지금 또 이제 또 증명해야 될 시기네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머리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어때요? 본인 성격이 네. 요리하기에 괜찮은 딱 적합한 성격인가요? 어때요? 그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요리에 맞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일할 때마다 좀 스타일이 다른 리더였다랄까? 네. 원래 예전에는 좀 많이 화도 내고 무겁게 하는 성격이었다면 네. 밍글스 다닐 때는 제가 다 하려고 했고 애들한테 일을 많이 안 넘기려고도 했었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다 하고 싶은 욕심도 많았었고 그래서 트러블이 좀 많았어요. 그 친구들이 잘못이 아니라 네. 제가 잘못된 리더를 했던 거고 그거 아쉬운 부분도 있죠 저에게. 밍글스 다닐 때 수입은 네. 어느 정도였어요? 앞에 100짜리 정도? 한 200대 정도 그것도 예를 들어서 기간이 올라가면 뭐 호봉수처럼 올라가죠. 그게 올라가는 1년마다 이제 그게 연봉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는 거죠. 뭐 근데 따로-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고 가게마다 다르고 직급이 올라가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유명한 매장일수록 네. 이름값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급여를 적게 줘도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자기 커리어에도 필요하니까. 네네. 그러면 요리의 길을 선택하고 나서 돈을 벌려면 자기 가게 차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나마 셰프님들이 많이 챙겨주시려고 했었고 보면 딴 데에 비하면 잘 챙겨주신 편이에요. 근데 더 안 좋은 데도 훨씬 많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방송에 나오는 거 보고 사람들이 되게 꿈을 꾼다? 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내가 요리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지 않고서는 네네.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걸로는 사실 힘든 길이네요. 네네네.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가나 어떤 직업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술직이라면 다 기술직이라면 그렇죠. 마찬가지인 느낌이랄까? 전에 밍글스에서 디저트 셰프로 계셨잖아요. 네네. 디저트 셰프라는 거는 어떤 건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밍글스가 코스로 이렇게 쭈루룩 나오는데 마지막 이제 디저트 나오는 이제 프리 디저트 그다음에 마지막 디저트 코스 그거를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 단계고 음식에 제일 처음에 잘하더라도 디저트가 무너지면 그러니까요. 그 코스는 엉터리가 된다고 항상 이제 마지막에 셰프님이 다 잘 얘기해 주시거든요. 먹어놓고 네. 마지막에 이제 디저트 입가심 딱 하는데 거기서 망치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디저트 네. 셰프가 있고 또 무슨 셰프가 있어요? 수셰프가 있고 수 셰프, 그 다음에 이제 오너 헤드 셰프님 헤드 계셨고 셰프가 네. 있고. 저희는 이제 강민구 셰프님이 오너이자 헤드 셰프님이시고 밑에 수셰프 그 다음에 디저트 셰프가 있고 이렇게 셰프님 밑에 세 명이 있고 네. 밑에 저희 밑에 꼬미라고 꼬미 꼬미? 네 꼬미는 뭐예요? 그냥 직원들 라인 쿡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주방의 그 모습은 네. 예전에 드라마 파스타 보셨죠? 네네 그 모습이거든요. 뭐 크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절대 저는- 권력의 셰프가 하나 있고. 그거는 맞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쭉 이제 다른 뭐 이제 이 라인 뭐야 쿡. 스커. 네, 파란색이 부주방장인데 그걸 네. 수셰프라고 하고요. 그 수셰프라 그러고. 네, 그 다음에 밑에 검정색들이 그냥 네. 셰프들. 그러니까 셰프들이 아니라 쿡들, 라인 쿡들. 네. 요리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데가 언제예요? 그냥 누가 맛있다? 맛있다. 저는 그거면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맛있다고 평가할 때. 네. 그러면 일하다가 요리 선택한 게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아직은 없었어요? 네네. 항상 즐거웠다는 말씀이네요. 모든 일이 항상 즐거울 순 없는데 힘들어도 이 길을 잘못 갔다?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그 매장을 내린 게 이제 또 다음에 목표가 될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고 싶으세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가게를 굴릴 수 있을 정도 되면 거기서 나오는 자본으로 그냥 저만의 그냥 레스토랑 원 테이블을 하더라도 네. 제가 정말 아, 여기서는 이익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가게를 네네. 하시는 게 그 다음 목표. 네네. 아, 그러니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가게는 일단 지금부터 노력을 하고 네네. 그게 안정화가 되면은 수익과 관계없이. 네. 저의 그냥 만족을 위한. 네, 네. 네, 그냥 꿈이에요. 그냥. 아, 그게 멋있는 거죠. 네. 옛날 저희 언제지? 중학교 때 교과서에 그 방망이 깎던 노인 있잖아요. 그 교육과정이 아니신가 보다. 그 노인이 방망이를 깎아요. 네네. 그 사가는 사람이 아직 됐다고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만해도 됐다고 하는데 계속 안 주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막 돌려보고 하면서 계속 깎아서 본인 성에 차니까 이제 하는데 그게 뭐 얼마 하겠어요, 방망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수익성과 상관없이 하는 거, 그게 정말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게. 근데 제일 멋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사실 꿈으로 하고 싶은 모델이죠. 그렇죠. 내가 돈 버는 게 있으면 그다음부터 내가 수익과 상관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예. 정말 행복한 거니까. 딴 거에 대한 욕심은 그냥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런 이제 하고 싶은 레스토랑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아프다 보니까 네. 건강 아 정말. 예. 좀 건강하게 일을 하고 싶다. 제가 지금 원래 몸무게가 133이었어요 133이요? 지금이 82예요 네. 82kg요? 네. 거의 50kg를 뺐는데 다들 하는 말이 그냥 빨리 아프지 그랬냐고. 빨리 아팠으면. 아니 130이던 시절은 언제예요? 저 대학교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예. 아, 이번에 수술 전에는 거의 한 100kg 되셨다는 얘기인가요? 이번에요? 네. 아니요. 이번에가 더 뺐다가 지금 잠깐 또 쪄가지고 네. 나가기 전에는 제가 87? 87. 네. 근데 지금 아예 빼졌다가 네. 지금 이 몸무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다행히. 왜냐면 먹는 양이 너무 확 줄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달 정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 몸무게로. 이쪽 일을 네. 사실 고등학생 때부터 꿈꾸는 사람도 많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보통 정식 루트를 밟는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고 네. 대학교를 가고 네. 우리가 아니면 알고 있는 이런 뭐 식당에서 뭐 하는 거 말고 네네. 그런 이제 셰프의 길을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꼭 이렇게 정해진 루트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래도 제일 성공적인 루트는 네. 외국 학교를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외국에 이제 프랑스 리옹의 외국어로 펄보키도르나 네. 미국 CIA나 네. CIA요? 네 CIA요? CIA 요리학교가 있어요. 아 그래요? 미국에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그 정보기관 CIA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네네. CIA 미국의 CIA를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니면 스위스 요리 호텔 학교도 있고 네. 해서 되게 몇 군데가 있어요. 네. 유명한. 네. 그래서 그런 학교를 간 다음에 졸업을 하고 네. 외국에서 경험을 쌓고 네.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제일 안정되게 안정되게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렇죠. 근데 본인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네. 근데 그러면은 외국을 못 가고 국내에서 해야 된다면 국내에서 해야 된다면 네. 그냥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을 하고 네. 대학교를 가서 네. 이제 경희대나 세종대 이런 학교도 있고 아니면 직업 전문 학교 가는 데들도 많고 그런 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셰프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갔다 와서 경험을 쌓아야겠죠.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야죠. 결국은 그게 관건이네요. 네, 버티는 사람이 결국 셰프가 되더라고요. 버티는 사람. 네, 이게 기술직이잖아요. 네. 기술직이고 도제식으로 받는 거잖아요. 네네. 내 위에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게 또 달라지는 거고 배우는 게 네. 달라지는 거고. 네네. 이런 쪽은 결국은 현장에서 내가 누굴 만나서 어떻게 배우냐가 결국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요리라는 게 상당히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네네. 맛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이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이 셰프가 잘하는 셰프다. 아니면 이 셰프가 잘하는 셰프다.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원래? 분야가 다르면 비교 자체가 사실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은 분야가 같아도 비교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은 그쪽 그거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또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나요?
평가하는 방법은 솔직히 말하면 비평가마다 다들 너무 다르고 미식가마다 너무 다르고 너무 그냥 본인 입이 제일 맞는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안 맞춰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 대중적이어도 문제가 되고 그걸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제 입맛에 맞아도 손님 입장에서 아니다. 그럼 아닌 거거든요. 네, 그거를 100% 만족은 어디 가도 만족은 못 시킬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음식이 계속 바뀌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퍼포먼스라든가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고객 만족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맞추는 건 중요한데 그래도 그 의도는 셰프만 알기 때문에 의도는 셰프만 알기 때문에 네, 그거를 100% 제가 알기 전까지는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네. 나도 매장을 차렸을 때 저렇게 잘 되는 가게가 되고 싶잖아요. 네네. 대중적인 입맛을 그러니까 10명 있으면 10명 중에 9명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맛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 가게 뭔가 되게 특별하다라고 해서 네네. 좀 뭐 5명 정도밖에 맛으로 만족 못 시키더라도 네네. 다른 가게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뭔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100% 이렇게 대중적으로 간다? 아니면 100% 퍼포먼스로 간다? 이거보다는 비율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디저트 카페라고 예를 든다고 하면 이제 메뉴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정인 비율 50%, 계절 메뉴 20%, 맨날 바뀌는 메뉴 10%, 그다음에 테스팅 메뉴 20%.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하게 되면 대중적인만 50%로 가고 자기가 테스트를 하고 싶은 부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비율을 잘 줘서 비율을 조절하면서 네, 대중적인 맛을 무시는 못해요. 절대 안 되면 사람이 안 오니까. 퍼포먼스는 한 번 오고 그거 한 번이 끝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올 수는 있지만 여러 번 오기는 그렇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맛도 같은 사람이 맛을 보더라도 네네. 내가 어렸을 때 또 커가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계속 내 미각도 계속 변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셰프들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내 입맛도 자꾸 변할 텐데. 예를 들어서 본인 입맛만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먹는 거죠. 다 같이. 네. 저희는 음식을 바꿀 때 항상 하는 게 다 제가 일했던 데가 마찬가지로 음식 하나가 테스팅이 되면 다 같이 먹어보고 평가를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예를 들어서 오너 셰프님이 만들었어요. 네. 그걸 이제 실습생 입장에서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실생 입장에서도 하겠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하겠죠. 예를 들어서 네. 헤어 디자이너를 볼게요. 네. 헤어 디자이너는 배우는 거는 다 똑같이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자를 때는 이렇게 잘라야 되고 어떤 공식이 있겠죠. 공식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을 다 머리를 하고 나왔을 때 머리를 봤을 때 이 디자이너 머릿속에 뭐 패션 감각이나 아니면 미에 대한 그게 있으면은 본인의 보기에 그렇죠. 좀 더 이쁜 쪽으로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부를 한 사람도 머리 미적 감각이 없으면은 했을 때 그냥 뭐 바가지 머리가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요리 쪽은 어때요? 요리 쪽도 내 입맛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게 있나요? 크죠. 커요. 왜냐면 음식이란 게 그람 수는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미세하게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맛을 보는 사람마다 그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예를 들더라도 하는 사람마다 텍스처가 달라지고 맛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 미묘하게 좀 달라지는데 그거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유지하는 게 항상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만 좋고 떨어질 때도 있고 더 맛있을 때도 있고 근데 이거를 중간을 항상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든 과정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정말. 언젠가 매장이 안정되면 결혼도 하실 거죠? 해야죠. 정말 결혼하려고 일을 하는 거니까.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럼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내 꿈과 그 사이에서 많은 걸 절충해야 되는 시기가 오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 만날 의향도 있으세요? 만나보긴 했었는데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그쪽 만나도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는데
그냥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 게 중요하지 어떤 일을 하는 어떤 거는 일을 그냥 하는 게 딱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아,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네? 아, 막상 또 연애할 때 되면은 그때 또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은 어떤 사람인지가 안 보이죠. 네. 이쪽 요리 쪽을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아니 애초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내가 뭐 학창 시절 때부터 나는 나중에 요리사가 될 거야라고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이게 중간에 회사를 다니던 예를 들어서 한 30대 한 중반 정도 됐어요. 네. 그 정도 나이가 됐는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요리 쪽으로 가서 내가 네. 그냥 셰프가 되는 길을 가야겠다 선택했을 때 갈 수가 있는 길인가요? 그거는 저 정확히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들다. 힘들다. 네. 아무래도 누구 밑에서 일을 다시 배워서 네. 공부를 해야 되고 네. 만약 본인이 돈이 많아서 한다고 해도 네.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그렇죠.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들다.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게 30대다. 그러면 네네. 일단 무조건 힘들다는 거죠. 네네네.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같이 또 배우고 있는 친구들 나이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네. 오늘 여러모로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저 재밌었어요. 재밌죠? 네. 수고하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아, 갑자기 목적지에 도착하는 바람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걸 못 시켰네요. 이상 오늘은 김승현 디저트 셰프님하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라였습니다.